전 이 신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오늘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퀀텀 바리움. 광탈하고 나니까 이름도 되게 별론 것 같아요. 디자인도 떨어지고 나니까 되게 별로다라고 지금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떠나간 신발은 떠나간 신발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인연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굉장히 별로인 신발이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신발은 역시 아디다스에서 나온 신발이고요. 저도 이번에 조금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아디다스에도 나이키 N354 라인처럼 기존의 모델들을 소재나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더 디벨롭 시킨 모델들을 발매하는 디비전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디비전 이름이 바로 아디다스 데이1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ADO라고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델이 바로 그 ADO 디비전에서 나온 신발인데 이 신발의 이름은 일단 크레이지 팀이에요. 미친 팀. 기존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라인으로 나왔던 신발이긴 하지만 ADO 디비전에서 소재나 디자인을 살짝 변경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출시한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신발이 발매된 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재고가 남아있는 사이트가 있었고, 제가 종종 구경하러 가는 스니커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에서 49.99달러에 구입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39.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40달러라고 쳐도 환율 다 계산해도 5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신발인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인 신발이어서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가격을 떠나서 이 신발의 발매가가 150달러였으니까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10만원 후반대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도 꽤나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 때문에 낼름 구입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지 팀이라는 신발이 워낙에 농구화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도 역시 전형적인 농구화의 쉐입을 가지고 있고, 소재면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신발이 크다 보니까 박스도 꽤 큰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람한 크기의 박스를 가지고 있고, 박스 윗면에는 이 신발의 모델명하고 데이1이라는 디비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박스의 옆면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고, 제품 정보를 한번 보시면 제품 이름은 ADO 크레이지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ADO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디다스 데이1 디비전의 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BY2869로 되어 있네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으실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신발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선 직구라는 쇼핑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도 이 리뷰에 조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내부는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검은색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인보이스들하고 스니커 폴리틱스의 스티커도 또 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속지도 꽤 고급스럽게 두 장이 들어가 있는데, 박스 윗면에 적혀있던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속지의 퀄리티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속지 중에 거의 최상급의 고급스러운 속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 신발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농구화라는 느낌을 쉽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발목 부분도 상당히 높고, 발목에 들어간 충전재도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신발의 크기에 비해서 토박스 부분이 상당히 낮게 쉐입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농구화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신발이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직접 신발을 받아서 눈으로 봤을 때 이 소재의 고급감이 150달러 정가에 주고 샀더라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별로 관심 없으실 테니까 디테일한 모습 빨리 보여드리고 신착한 느낌까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게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전체적으로 컬러는 블랙과 베이지 두 가지 정도의 컬러만 쓰인 것 같아요. 미세하게 톤이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소재의 차이 때문에 컬러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컬러 위주로 디자인을 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발목의 높이인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이렇게 본격적인 농구화를 신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생소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화를 조금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디자인도 크게 뭐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볼게요. 토박스 부분은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토박스의 윗면과 사이드월이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장의 가죽만을 이용해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고, 아디다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선 로고가 검은색 전기 테이프를 붙인 듯한 느낌으로 장식이 되어 있네요. 바탕의 스웨이드 가죽은 완벽하게 무광인 반면에 삼선 로고는 약간 반광 형태의 표면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눈에 띄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토박스에 쓰인 가죽은 기본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하게 느껴져요. 가죽 안쪽에 뭔가를 덧댄 건지 아니면 가죽 자체에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한 건지, 토박스 코어 부분은 무슨 안전화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농구할 때 다른 사람 발에 밟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토박스의 전체적으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어서 통풍성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면의 질감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스웨이드의 느낌인데, 이게 손가락이 위로 올라갈 때는 조금 거친 느낌이긴 하지만 아래로 내릴 때는 또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만큼 만졌을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충분히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박스 윗면에 보면 유선 형태의 라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살짝 테이핑을 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만져봤을 땐 살짝 고무의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끈을 보시면 검은색이긴 한데 회색 패턴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고, 형태는 우동끈의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만져보면 안쪽이 살짝 비어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끈 주변부는 만져보니까 고무인 것 같아요. 살짝 두께감이 있는 고무를 이용해서 신발끈이 지나갈 수 있도록 홀더를 마련을 해놨고, 아래쪽 3개는 구멍을 통해서 신발끈을 고정하는 반면에 위쪽에 하나는 이렇게 요 사이를 터널처럼 지나가는 형태로 구성을 해 놓은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혀의 끝부분으로 올라가면 마른 목골 형태의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혀의 두께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스티칭을 넣으니까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혀의 끝부분은 또 이렇게 스웨이드 가죽을 한 장 더 덧대어놔서 고급스러움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소재의 특성상 이렇게 먼지가 티가 많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혀에 쓰인 소재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역시 충전재가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을 상당히 잘 잡아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소재는 약간 탄력이 있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보이는 이 파트는 사실 혀가 아니라 혀 위에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직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신축성이 있어서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신발끈을 그렇게 세게 묶지 않아도 이 부분만으로도 발과 신발과 일체감은 어느 정도는 확보해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진짜 혀는 이 밴드 아래쪽에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혀의 안쪽은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을 해 놨네요.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신발에 쓰인 소재가 가죽과 나일론 아니면 폴리에스터, 이 소재 두 가지인데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넓게 한 장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토박스와 발목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만져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살짝 두툼한 그런 느낌이고, 직물 자체에 탄력이 있어서 만지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컬러는 검은색에 가깝지만 이 위쪽에 검은색 고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살짝 네이비 컬러가 들어간 컬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이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손이 지나가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런 느낌의 표면 질감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오래 만져본 신발에 쓰인 가죽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이쪽 부분의 가죽하고 신발 안쪽에 쓰인 이 가죽이 질감이 조금 달라요. 이쪽 부분은 굉장히 매끈한 부드러운 가죽이고, 신발의 안쪽은 토박스에 쓰였던 약간은 거친 느낌이 있는 그런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보기에는 한 장의 가죽으로 발목 부분을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질감이 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쪽에 두 개의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이음새가 있어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 라인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신발의 안쪽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거친 느낌이 있는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을 했고, 토박스하고는 다르게 하얀색의 아디다스 삼선 로고가
광이 있는 테이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토박스 쪽에도 보였던 그 수많은 구멍들이 발목 부분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뒤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윗부분에 검은색 이 부분은 질감은 스웨이드 가죽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천연 가죽은 아니고 약간 부직포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만져봤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충분한 것 같고요. 검은색 가죽 위에는 바스켓볼 003 SS17A01-032 이 신발의 코드와 출시 시기를 나타내는 레터링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 부분이 뭔가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완벽히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의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두 줄의 라인이 아니라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의 가죽이 다르다 보니까 테이핑을 했을 때 컬러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히 보니까 스티칭이 있는 걸로 봐서는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가죽을 연결한 게 맞을 것 같네요. 내피 부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신발이 워낙에 깊다 보니까 안쪽까지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고, 발목 부분의 내피를 보시면 뭐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전형적인 나일론 느낌의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 녀석도 본드가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네요. 저 안쪽에 보시면은 인솔은 상당히 얇은 기본적인 소재의 인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솔의 윗면은 검은색 직물로 마감을 한 다음에 하얀색으로 박스에 있었던 그런 내용의 레터링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미드솔은 뒤꿈치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상당히 두툼한 면적으로 이렇게 신발의 안쪽까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디프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상당히 탄력이 괜찮게 느껴지네요. 아디프린 소재는 뭐 아디다스 신발의 미드솔에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신어보신 분들은 뭐 대충 느낌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재는 이 토박스 부위에도 조그맣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아웃솔은 전체적으로 신발의 가피 컬러와 통일을 시키려고 한 것 같고, 바닥에 이 소재가 가피까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파도가 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웃솔의 패턴은 뭐 농구하다 보니까 접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패턴으로 보이고, 제가 직접 신고 농구는 안 해봤지만 접지력에 있어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뒤꿈치 쪽의 아웃솔에는 아디다스의 레터링과 삼성 로고가 이 물결치는 무늬 아래쪽에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웃솔 소재는 뭐 상당히 단단한 고무 소재를 이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에 여기저기서 보이는 이 테이핑된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이 저는 혹시 스카치일까 해서 사진 한번 찍어봤더니 스카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농구장에서만 신어라 이런 의미인지 스카치를 전혀 넣어주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발 안쪽 미드솔에 아디프린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 데이1 디비전의 크레이지 팀이라는 농구화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저는 뭐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뭐 컬러감에 있어서도 베이지와 블랙의 조화가 상당히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 특히나 이 발목 부분에 쓰인 스웨이드, 누벅 이 소재의 촉감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말씀드렸다시피 $150라고 해도 전혀 그 돈이 아깝지 않을 만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 신발이 저는 $49.99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더 내려가서 $39.99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격은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아디다스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이즈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착화감에 대해서는 쉐입만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착화감을 보여줄 것 같고, 이 아디프린이라는 미드솔을 사용한 것도 쿠션에 있어서 괜찮은 느낌을 보여줄 것 같고요. 쓸데없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바로 신발을 신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니커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에서 $49.99에 구입한 아디다스 데이1 디비전의 크레이지 팀이라는 농구화를 신고 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 신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할게요. 칭찬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49.99예요. 심지어 지금은 $10 더 할인이 들어가서 $39.99에 팔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신발을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격표 떼고 이 신발의
정확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 드려볼게요. 일단 신발을 신는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뭐 신발끈을 마지막 구멍 하나만 남겨두고 체결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게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혹시나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데일리로 신으신다면은 신발끈을 전체적으로 그냥 헐렁하게 해 놓으시면, 손가락이나 구두 주걱 정도만 있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좀 꽉끈을 한 상태라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신발끈을 헐렁하게 해 놓으시고 그냥 신으시고, 신발끈을 세게 조이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혀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밴드가 발등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신으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끈을 묶기 전에 발만 처음 딱 넣었을 때도 신발이 발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은 넣자마자 느껴지더라고요. 플레이 할 때는 당연히 신발끈을 끝까지 단단하게 조여서 신으셔야겠지만,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조금 헐렁하게 해 놓으셔도 밴드가 발등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이즈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를 신고 지금 이 녀석도 275를 신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발 볼도 정말 딱 맞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발 등도 혀가 꽤 두툼한 그런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거의 여유가 없이 딱 맞는 느낌이고, 토박스 부분의 엄지발가락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토박스 윗면과 간섭이 없이 편안하게 지금 엄지발가락이 놓여져 있는 상태고요. 뒤꿈치 부분도 전혀 유격이 없는 딱 맞는 그런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이 신발은 농구화로 나온 신발이 맞구나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은 최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일도 없겠지만, 이 정도의 일체감이라면 플레이 하는데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힐슬립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시 뭐 일체감이 좋다 보니까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뒤꿈치가 신발과 일체가 된 듯한 느낌으로 전혀 유격이 느껴지지 않는 거의 최상급의 일체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뭐 앞꿈치로 조금 뛰더라도 뒤꿈치 유격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이 농구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쿠션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어서 눌렀을 때 아웃솔은 상당히 단단한 고무를 사용해서 미드솔에 쓰인 아디프린의 쿠션 느낌을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어쨌든 중간에 꽤 두툼하게 아디프린이 쓰였기 때문에 뒤꿈치에 하중을 실으면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푹 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쿠션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대신에 앞꿈치 쪽은 미드솔 안쪽에 아디프린이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꿈치 쪽에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을 살짝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작정하고 느끼고 싶었을 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쿠션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모든 농구화를 신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구화가 러닝화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한 미드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의 쿠션감이 농구할 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쿠션감이어서 그런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농구할 때는 정확히는 몰라도 일상생활 할 때는 크게 무리 없는 편안한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던 1보다는 뭐 확실히 쿠션감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네, 뭐 이 신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이 신발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셨다면 그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하게 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신발은 49.9달러고 지금은 10달러 더 할인해서 39.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신발이니까, 나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약간 스타일리시한, 소재감에 있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농구화를 하나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신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신발의 쉐입이 농구하다 보니까 데일리로 매일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한 번씩 신고 나가기에는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발목 부분이 가려지는 형태로 바지를 입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신발 리뷰하는 김에 직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보다는 역시 미국 쪽이
신발의 종류도 다양하고 신발의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출시하는 편이면서 거기다가 또 세일로 들어가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세일이 들어가면 그 세일 폭도 굉장히 높은 신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신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나중에 신을 만한 신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은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를 알아두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구입한 거긴 하지만 이 신발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쁘고 저렴하고 기능성도 좋은 신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 배송비까지 하면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신발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미국 쪽에서라도 배대지를 통해서 직구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조만간 직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시 놀러 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이 신발은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역시 농구하다 보니까 착화감에 있어서는 불만을 가질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느낌이었고, 사이즈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느껴졌지만 이 신발의 목적성을 생각을 한다면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그 정도의 타이트한 느낌은 당연한 느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쿠션에 있어서는 만져봤을 때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지만 단단하면서 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재감에 있어서는 정말 고급스러운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녀석도 정확한 무게를 한번 재봐야겠죠? 네, 275 사이즈의 아디다스 데이원 크레이지 팀의 무게는 552g 나오네요. 552g이면 제가 최근에 리뷰한 업템포 보다 50g 이상 무거운 무게라는 얘긴데, 그냥 손으로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가죽이 쓰인 거하고 미드솔이 상당히 두껍게, 그리고 아웃솔도 상당히 단단한 고무를 사용한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농구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좀 무거운 무게긴 하지만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9.99달러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디다스의 데이원 디비전에서 나온 크레이지 팀이라는 농구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39.99달러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가격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발에 쓰인 소재나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 농구화 어렸을 때는 없어서 못 신었지 더워서 못 신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 그때 생각하면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발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고 이쁘고 기능성까지도 뛰어난 신발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조만간 직구에 대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배대지를 검색하신 다음에 배대지 가입부터 해두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데이 원.